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해당 사항이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면 일단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두 군데서 2019년도에 예를 들면 상반기에는 A라는 회사를 다니고 하반기엔 B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그 연말정산을 각자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에 되면 그 연말정산 합산을 해야 되는데 합산을 못하고 연말정산을 끝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꼭 합산해서 신고할 때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타 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즉 경비를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시면 무조건 합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타 소득이 좀 있다. 근데 경비를 뺐을 때 3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합산 신고를 해야 되니까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당연한 건데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장님들은 상관이 없는데 프리랜서로 주민번호로 3.3% 떼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원천 징수된 금액 이외에도 경비들이 더 많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금융소득자들도 이자라던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가 될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시 좀 유의점이 있는데 뭐든지 그렇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매출, 즉 뭐 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이 누락이 없으셔야 돼요. 자기가 어디서 번지 모르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아주 곤욕스러워요. 가산세도 많이 붙게 되고 특히 이제 홈택스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이제 금융소득 있죠.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누락이 많으세요. 합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내가 금융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주거래 은행이라던가 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면은 배당소득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참고하셔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가 중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근로소득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셨는데 사업도 같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엔 또 사업용 경비로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에도 들어가고 소득공제도 받다 보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들어가면 안 되세요. 한쪽만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라고 해서 저희가 뭐 부모님이나 자녀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본공제자가 소득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 유무를 꼭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신고할 때 이제 경비 누락이 좀 없으셔야겠죠. 그래서 뭐 축의금이라던가 조의금 등 같은 경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꼭 그 근거 서류, 뭐 사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문자 등을 이용해서 받은 부분을 캡처를 떠서 정리를 해놓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신고하는 것도 문제가 없으신데 세무사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적자가 발생하면 그 적자를 10년간 다음 연도엔 또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 소득에서 10년간 경비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챙겨서 정리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무사들이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하게 장부를 기록하는 대상자들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런 간편장부 대상자로 정의되어 있는 분들이 복식부기, 즉 세무사한테 맡겨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장세 공제라고 해서 세금의 2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또 세무사에게 맡기는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 상황에 따른 지분 안분을 통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장님이 혼자 할 때보다는
배우자라던가 어쨌든 같이 공동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지분별로 나눌 수가 있게 되고 그 지분을 통해서 소득 세율 구간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쨌든 간에 미신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개인이 신고를 하시다 보면 깜빡깜빡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산세가 없게 꼼꼼하게 챙겨주는 게 세무사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맡기시면 종소세 신고하는데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어떤 걸 유의를 해야 되며, 그리고 세무사들한테 맡겼을 때 좋은 점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번 종소세 신고 때 누락 없이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윤지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